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느냐 마느냐 일본이 그 결정을 내일 하게 되죠. 그를 하루 앞두고 조금 전에 한일 외교장관의 마지막 담판이 있었는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외교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장은 결국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도 기대하던 슈퍼파월이 없이 FOMC가 마쳤죠.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안고 시작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은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결과 기다리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참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죠. 그런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에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지금부터 열어둘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코리아 김현덕 전문가, 나눔미디어그룹 김명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특히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가 했는데 낙폭을 키우고 있는 현재 구간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김명호 전문가님. 예, 오전장 주요 섹터부터 몇 가지 짚어드린다고 하면 그 전일 어제 그 첨생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에 그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 특히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흐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서 오늘은 그 가정용품 업종들의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따른 애국 테마 말고는 개별 이슈에 종목별 수급이 몰리는 장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그 오전에 방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 할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내일 일본의 내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 좀 어떻게 나올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전문가님은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금일 오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 나온 뉴스들을 같이 보면서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강보합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예정되어 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가능성 그 건 때문에 코스닥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마다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짧은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의 압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그 배제가 되고 난 이유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런 부담 가운데 압축이 되는 종목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종목들을 많이 늘려가는 게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종목 압축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종목을 슬리버해야 된다 이야기를 다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럼 종목별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013-3366-8288번으로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특징주 분석 이어갑니다.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우 보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이죠. 담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급반등세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화장품주 내에서는 업체별로 온도차가 오늘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계속 최저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연우가 급반등세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포착되던데요. 진짜 담을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가구 보겠습니다. 가구 업체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식재료 유통업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100% 자회사 재원 인터내셔널 때문인데요. 어제 보라티알이 급등을 했었죠. 이 이슈가 부각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불매 운동 속에서 식자재 수입 유통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는 양상이고 보라티알이 오늘 차익 매물 출회로 급락하는 사이에 한국 가구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로 급등세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고 있죠. 긴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최근 수남배 장세가 정말 빠르게 주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한국 가구도 이 테마가 끝난 걸까요? 잠시 뒤에 의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파미셀 보겠습니다. 첨생법 앞두고 반짝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용 보시죠. 논의만 정말 3년이 걸렸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오늘 본회의 통과 전망입니다. 큰 변동이 없으면 아마 통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모습이고 아마 저희 방송 끝나고 그 직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자 줄기세포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이 첨생법이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미셀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다만 실질적인 신약 개발 등의 발표가 있어야 이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의 신뢰도가 하락돼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파미셀까지 특징주 분석 해봤는데요. 연후부터 하나하나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덕 전문가님, 지금 어느 정도 오르고 있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연우 같은 경우에 현재 22,750원으로 8% 정도 상승이 나와 있는데 장중에 10%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의견은 일단 9월을 먼저 제시해 드릴 거고요. 하반기 중국 제조 공장 가동률 상승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이 이제 2월 달 정도에 강한 슈팅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월 달에 들어왔던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실적 기대감들 그 건으로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지금 현재 모습 본다라면 그 1분기 실적 기대감 이후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라거나 수급 같은 부분을 보았을 때 2월 달만큼의 강한 수급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이 강세를 많이 못 보이는 가운데 연우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집중되는 종목으로서 연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 회복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투자 의견 고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월간이나 주간 기준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25,0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반등의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 22,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영역에서 만약 신규 매수하신다면 목표가 26,000원부터 1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바로 보기보다 오히려 2만 원 이하 온다라면 2차 매수 전략으로 보시고 18,000원 정도 깨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우는 일단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국 가구도 그 의견 나올까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직행을 했다가 다 풀리고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데요. 김명호 전문가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예, 한국 가구 오늘 장 시작하고 8분 만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에 약 20분 만에 다시 그 보합권에 머무르는 상태로 빠졌는데요. 오늘 한국 가구가 상한가에 안착한 이유는 그 애국 테마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가구 쓰지 말고 한국 가구를 쓰자 이건 아니고요. 그 식품 관련 종목의 상승과 관계가 있는데 최근 이탈리안 식재료 공급업체인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이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그 일본의 음식이나 술 등에까지 이어지면서 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이어진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가구는 식품류 도매 업체인 재원 인터내셔널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독일, 벨기에, 미국 등의 유명 제조업체로부터 그 제과제빵 원료를 그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긴 했는데 이 종목을 좀 준비한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반드시 손절가를 꼭 지키신 다음에 접근을 좀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하락 흐름 이어진 거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좀 의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분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8분 만에 상한가에 갔다가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 흐름 이제 보여주었는데 아마 시청자님들 분 중에는 아마 잡으신 시청자님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매수가 좀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되고요. 그 일봉상 차트 보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의 흐름을 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하락하는 과거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진 뒤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건 좀 괜찮다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에 따라서 애국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는 시청자님 계셔도 뭐 괜찮다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5,25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지대로 작용하는 4,4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애국 테마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락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를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톡 쏘는 종목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는데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 고민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